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견들이 피할 수 없는 가장 흔하고 가장 재발률도 잦은 바로 그 질병, 오늘은 방광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방광염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방광염은 크게 세균성 방광염과 스트레스성 방광염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주로 강아지들은 산책 등 외부 환경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주 원인이고, 고양이들은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특발성 방광염이 흔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통계일 뿐이지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예민한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이사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성으로 방광염이 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또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개들은 소변을 참는 습관, 건사료를 먹는 식습관 때문에 방광염에 더 많이 노출될 수도 있는데요. 경험상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실내 배변을 싫어하게 되고 실외에서 배변을 하고 싶어서 소변을 참는 습관이 더 심해집니다. 방광염의 증상으로는 주로 혈뇨, 빈뇨, 배뇨곤란 등이 있지만 혈뇨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다만 혈뇨라고 해서 무조건 단순 방광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고요. 경험상 혈뇨가 나타나기 전 증상으로 배뇨곤란이 먼저 나타나는데, 간혹 아이들이 소변을 보는 중에 소변이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잔뇨감이 있는지 계속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방광염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잘 지켜봐 주세요. 방광염 예방의 첫 번째는 무조건 물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이때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는 물이나 산책 시 마킹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방광 건강에 더 좋지 않아요. 마킹을 과도하게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소변을 쥐어짜게 되는데, 이렇게 쥐어짜는 행동이 방광에 무리를 주게 되니 산책 시 마킹을 너무 많이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짧은 산책을 하루에 여러 번 해주시거나, 여건이 되지 않으시면 산책 시 수시로 물을 자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하루에 1kg당 60에서 100ml 정도, 만약 10kg이라면 하루에 600에서 1리터 정도를 마셔야 하고,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음수량을 늘리는 방법 중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강아지가 좋아하는 물그릇 찾기. 아이들에 따라 좋아하는 소재의 물그릇이 다 다른데요. 저희 집 아이들도 어떤 아이는 같은 물그릇이 있어도 꼭 도자기 물그릇만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투명한 유리볼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어요. 도자기, 유리볼, 스텐그릇 등등 여러 소재의 물그릇을 여기저기 비치해보세요. 두 번째, 맛있는 물 급여하기. 맹물이 아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맛있는 물을 급여하시는 건데요. 팬밀크나 우유는 자주 급여 시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에 좋지 않고, 강아지 전용 음료 등은 첨가물이 많아서 비추하고요. 차라리 닭가슴살이나 지방 없는 고기 삶은 물을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얼음틀에 얼려놓고 급여하실 때 뜨거운 물이랑 약간 섞어서 바로 녹여서 급여하시면 온도도 맞고 편리하게 급여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사기로 강급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주사기 강급은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아이들이 물을 더 싫어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방법은 이도 저도 안 될 때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운동량을 늘려도 음수량이 늘어나니 평소에 산책이나 놀아주시는 시간을 늘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주식을 건식이 아닌 습식으로 바꿔주시는 것만 해도 음수량 충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습식으로는 동결건조 사료를 불려주시면 가장 좋겠지만, 주식으로 급여하시기 부담되신다면 건식 키블 사료를 물에 불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잠깐, 습식을 먹이면 치석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썰은 키블 사료 만드는 회사에서 내세운 근거 없는 주장이자 마케팅일 뿐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들 쿠키 먹을 때 치아에 더 많이 낍니까? 죽 먹을 때 더 많이 낍니까? 먼저 방광 보조제를 먹어야 할 아이는 스트로바이트 결석 병력이 있거나 세균성 방광염인 아이들, 현재는 건강하지만 나이도 있고 방광 건강이 우려되는 아이들입니다.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 병력이 있는 아이들은 절대로 급여하시면 안 되고, 스트레스성 특발성 방광염은 보조제를 급여하신다고 예방되는 게 아니니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방광영양제를 고르실 때 이제부터 방광영양제 마케팅용 상세 페이지 보실 필요 없고 전성분만 보세요. 이 전성분에 꼭 들어있어야 할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바로 디만노스랑 크랜베리예요. 강아지 세균성 방광염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균이 이콜라이 균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디만노스가 이 이콜라이 균이 방광벽에 붙기 전에 소변과 함께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균성 방광염이랑 방광 건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크랜베리는 뇨의 pH 조절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트로바이트 결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제를
영양제를 고르실 때 디만노스와 크랜베리가 함께 포함된 제품이 좋겠죠? 여기서 잠깐, 디만노스가 대체 뭘까요? 디만노스는 크랜베리에서 추출한 당인데요. 극소량만 대사에 사용되고 대부분 배출되기 때문에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아 당뇨에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다만 극소량이라도 대사가 된다고는 하니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혹시 모를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니까 개언니는 주기적인 혈당 측정을 권장합니다. 그 외 방광영양제에 포함된 성분들은 대부분 기호성을 위한 불필요한 첨가물이거나 염증을 예방하는 항염 성분들, 그리고 이뇨작용을 돕는 성분들이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이 항염 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미미하게 들어있어서 차라리 항산화제를 따로 급여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고요. 이뇨작용을 돕는 성분들은 들어있어서 나쁠 건 없지만 굳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평소에 단호박이나 이뇨작용에 좋은 천연식품을 간식 개념으로 조금씩 주시는 게 더 좋겠죠? 개언니도 써봤는데요. 일단 검사가 100% 정확하지 않고요.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더 긴 주기로 병원에서 초음파를 보는 게 더 정확하고요. 굳이 내가 자주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사람용 소변 검사지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50매, 100매 든 거 엄청 쌉니다. 약국이나 인터넷에 소변 검사지라고 치면 다양한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석의 경우엔 처방식이 필요할 수 있지만 방광염은 치료와 관리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아이가 걸려본 보호자님들은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방광염 진단받고 주사 맞고 약 한 일주일 정도만 먹어도 금방 나아요. 재발하기가 쉬워서 평소에 관리를 해주는 거지 치료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 회복도 빠릅니다. 처방사료는 기능적인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사료 자체의 성분은 좋지 않아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권하지 않아요. 이미 방광염이 생겼는데 영양제로 늦추거나 치료를 하려고 하다가 괜히 방광점막이 손상되거나 염증이 더 생길 수 있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이미 발병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